아무 증상도 없는데 공복 혈당이 사이라면요, 이건 괜찮은 수치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단계에 있는 대부분이 나는 아직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당뇨 전 단계의 진짜 신호 7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현우 원장입니다. 먼저 당뇨 전 단계가 왜 위험한 구간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여러분 당뇨 검사, 건강검진 해보셨죠? 피 검사할 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이 수치를 보시면 5.7에서 6.4 사이면 바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정상과 당뇨 사이의 중간 단계인데, 이 단계가 가볍지 않은 이유는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췌장이 평소보다 두세 배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췌장이 야근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당뇨 전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 자주 나온다. 이 숫자는 절대 애매한 수치가 아닙니다. 혈당 관리에서는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공복 혈당이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몸 상태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100을 넘는다는 건 몸의 기본 혈당이 이미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공복 혈당이 95에서 100이라고 하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몸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뇨 위험이 갑자기 꺾이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100을 넘는 순간부터 5년 안에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선형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딱 100인데요 하고 넘어길 숫자가 아닙니다.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더 많이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가 자주 뜬다면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가장 조용한 초기 경고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후 졸리다면은 혈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확 처지는 느낌 많이들 겪으시나요? 이게 사실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로는 식후 고혈당, postprandial hypoglycemia라고 말을 하는데, 즉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오를 때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왜 저희가 특히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빵이나 우리가 중국 음식과 같이 당을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간 거를 빠르게 잡기 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혈당을 정상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쏟아지듯 오게 됩니다. 몸이 혈당이 너무 튀었다, 혈당 좀 잡자 하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 신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상태가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고,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는 나오는데 팔, 다리는 가늘어지는 증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살은 안 쪘는데 배만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그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체형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당뇨 전 단계와 연결되는 패턴입니다. 2024년 자마의학저널에 따르면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은 당뇨 전 단계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점점 팔다리 근육을 줄이면 혈당을 잡아주는 저장 창고가 줄어들고, 반대로 배 쪽 내장 지방이 늘면 혈당을 망치는 내장이 늘어나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배둘레까지 같이 늘기 시작하면은
혈당 조절 기능이 훨씬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건 체형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저리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혈액순환 문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혈당과 관련된 말초신경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리가 발바닥 쪽입니다. 2022년 미국 신경학회 보고에서도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미 신경 변화가 관찰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특히 발바닥은 혈당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은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이유 없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시는 분은 반드시 혈당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혈당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야식을 먹은 후에 다음날 유독 피곤하다입니다. 야식 먹고 다음날 아침에 유난히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늦게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야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확 오르면 몸은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다음날 아침에 기운이 바닥이 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름진 야식이나 늦은 탄수화물 등은 아침 공복 혈당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날 유독 피곤하다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허리둘레가 증가한다입니다. 허리둘레는요, 혈당 위험을 체중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체중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한국인 연구에서도 허리둘레가 가장 정확하게 당뇨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로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살은 많이 안 찌는데 배만 나온다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가 내장지방 증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 중 당뇨 환자가 있다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당뇨가 있으면 본인의 위험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닌데요. 같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식습관이나 운동량, 생활 패턴까지 비슷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전은 바꿀 수가 없어도 생활 습관은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식습관, 수면, 운동을 바로 잡으면 정상 혈당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력 있는 분들은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눈치 빠르게 관리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실까요? 7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 딱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다행인 거는 이 단계가 아직 진짜 당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잡한 치료나 약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관리만으로 충분히 당뇨로 진행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강 이야기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아주 쉽게 정리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